그래서 이제 오늘 그러니까 그 교육감 후보님께서 그 내세우신 정책이 이제 그 창의형 자율학교 오늘 계속 이제 말씀 나누고 있는 주제인데요. 그러면 창의형 자율학교를 통해서 그럼 뭐 기대 효과가 있다면? 그 기대 효과 조금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제 배터리 몇 가지 조금 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자, 아이들이 각기 다 꿈이 있어요. 그런 꿈을 가진 비슷한 꿈을 가지는 아이들끼리 학습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런 학습 동아리 학교가 만들어져요. 자, 이게 이제 창의형 자율학교예요. 자, 그러면 그런 학교들이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조금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우선 학교는 학교 공동체한 그런 비전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 목표를 만들잖아요. 자, 그럼 교육청과 지금 현재 관계는 어떤 관계? 현재 관계라고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것 같아요? 누가 위죠? 교육청이. 교육청이 위죠. 그리고 그 학교는 교육청이 만들어 놓은 어떤 코드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죠. 자유롭지 않잖아요. 만약에 자율성을 부과하면 통제할 수 있는 수단들은 어떤 건지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코드는 예를 들면 회계와 관련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국을 갖추고 있는 나이스 시스템이 있어요. 뭐 이런 게 다 이제 쪼아오는 시스템들이죠. 만약 안 되면 회계 감사 들어갈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교사와 관련해서 채용과 관련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걸 다 지켜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필요한 거는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게 필요하냐 그런 규제를요. 그렇죠. 예, 그 규제를 해소를 교육청이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 양쪽을 다 모아 지금까지 이렇게 다 봤을 겁니다만은 어떻게 그런 의지들을 이렇게 본 적 있어요? 그렇게 강력한 건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저는 이제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그 통제 시스템은 거의 똑같다 생각해요. 저는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창의형 그 자율학교 이야기 전에 보수 쪽에 지금 우리가 보수 쪽은 창의 경영학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진보 쪽은 혁신학교를 얘기해요. 그 두 가지조차도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냐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 한마디로 보수는 보수 쪽이 코드화해서 또 진보는 진보 코드화해서 학교에 그냥 내리먹어요. 학교가 자율적으로 어떤 게 한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정해놓고 학교로 하여금 따라 들어가고 안 따르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안 해버린다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맞죠? 일단 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의형 대안학교를 하려면 그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그걸 운영을 하려면 교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구조 속에서는 사범대학에 나온 사람들을 위주로 채용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범대학을 나오지 않은 교사 자격증이 없는 교사들에게는 비정규직 시간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산학개미 교사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창의형 학교를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본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은 시간 강사고 그 위에 국영수 사과 선생님들은 학교의 정규 교사가 되어서 의사결정을 독점하는 의사결정을 다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무슨 본말이 전도된 거죠. 그러니까 창의형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면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교직에 있는 분들이 신분 불안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어쨌든 현존하는 법틀의 초중등 교육부 61조도 완전한 건 저는 아닌 점에서 초중등 교육부 61조도 저는 전면 개편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시청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요. 교장 학교의 공동체가 그 어떤 제안을 교육청에 해오면 협약하자는 겁니다. 네, 협약을 하는데 교육감으로서는 이제 뭐를 보냐면 도대체 이 학교의 자율성을 부과하면 무엇을 실현할 건지 저는 꼭 세 가지는 꼭 좀 실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학업 성취도 대신에 그 핵심 역량, 아까 제가 생애 역량이라고 했죠. 도대체 이 아이의 미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관련돼서 지표화해서 나한테 주라. 두 번째는 학부모 만족도가 현재 얼마인데 어떻게 얼마나 학부모 만족도를 높일래? 세 번째, 아이들의 행복지수. 지금 아이들의 행복 상태가 어떤데 어떻게 행복지수, 삶의 질을 높일래? 이 세 가지 차원은 최소한 주면 그거 갖고 계약을 하자는 거죠. 하면은 거기에 그 필요한 자율성을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산도 지원하겠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모든 학교에 열려지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특목고하고 자사고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어떻게 뭐 제가 어떻게 다른지 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예,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그러면 자사고 특목고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건가? 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아니 뭐 저는 매우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 맥락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좋은 학교 박람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매해 하는데 거기에서 일단 전국에서 이렇게 좋다고 생각되는 학교들을 떠났고 이렇게 이제 많이 이제 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계는 있지만은 나름대로 교육 과정 면에 있어서 자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께 자율성이 있고요. 요것을 갖다가 거기 와 있는 교장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아닌 분들도 와서 많이 보고 갑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 학교를 갖다 이렇게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걸 갖다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학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인적 자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 과정 면에서 자율성을 주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준다면은 제가 볼 때 어마어마한 빅뱅이 일어나더라고요. 우선 제가 자사고 특목고 예. 우선은 자사고 특목고하고 창녕 자율학교 차이는 조금 자사고 특목고는 그 법적으로요 그 어떤 특정 학교에만 자율성을 준 거예요.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준 게 특목고 맞죠? 네. 그 특수한 목적대로 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도록 운신폭을 많이 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교육 과정에 예. 예, 자율성을 준 게 특목고. 네. 그다음 자사고는 등록금 등에 있어서 자율성을 뭐 물론 교사에 관한 것도 있지만 준 거예요. 그 대신 비싸죠. 그런데 왜 특정 학교만 지정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원래 만약에 특목고 방식이라면 오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창녕 자율학교는 뭐라? 모든 학교를 특목고 한다. 사립학교에 대해서 모든 학교를 자율형 사립학교 한다. 이런 뜻인데 다만 그 자사고처럼 등록금을 3배 올려놓고 그런 조건으로 특권을 주는 이런 건 아니다. 돈하고 연계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율성 그 자체, 그 다음에 하려는 의지 자체하고 그 자율조건을 넘기자는 거죠. 좀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는 제가 보기에 현재 그렇게 지지할 만한 제도는 아니고 창녕 자율학교로 여러 방식대로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대신 이제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개개인의 원함에 따라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듯이 학교도 구성원들의 원함의 총의가 모여가지고 그것이 자라고 꽃피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제 제가 사실 제가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선생님이 답을 하시죠. 그러면 자율성을 주면 학교가 이렇게 서야가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항상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죠. 또 그다음에 아니 또 그런 학교가 입시 사교육이 늘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비판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오히려 귀족 학교를 막 만드는 것이냐 부추기는 것이냐라는 비판이 올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구성원들이 신념을 가지고 밀고 나와야 돼요. 우리는 이 부분이 정말로 미래의 역량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갖다 끊임없이 밀고 나가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제가 여기서 대안학교 예를 좀 들어서 좀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독일에 있는 그 발도르프 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매해 전 세계에서 40개의 학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입시 위주의 학교냐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좋다. 그 미래에도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매해 40개씩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의지가 모여서 문화가 되고 문화가 결국은 실제로 이제 아까 학교의 서열화 또 그리고 사교육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쪽으로 엮이는 생김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육감이 되는 사람으로서는 제도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두 가지 제도의 동시 도입이 필요하다. 하나는 좋은 학교의 선발, 좋은 학교로 가는 그 선발에 있어서 그 기획운동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좋은 학교는 그래도 그렇게 통계학적으로 부유한 학생이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개천에 용납이 없잖아요. 이런 만약에 물론 좀 무시험이란 전제예요. 그래도 스펙이 좋으니까 학습 기회가 좀 다르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계층별 기획운동 선발제 혹은 지역균형 선발제를 아예 100%로 해버리잖아요. 저는 그런 파격적인. 그렇게 하면은 기획운동 기회의 불균이 없고요. 또 하나는
만약 등록고 같이 만약에 등록금을 누가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전제하에서 나는 혹시나 저는 꼭 그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계층별로 등록금을 차별해버리잖아요. 뭐 이런 이거는 막 확보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하면 이제 교육기획 운동이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예, 있겠죠. 예. 어떤 뭐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뭐야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해당 체계를 냈는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해라. 대신에 예를 들자면 당신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70%는 80%는 지원해주겠다. 나머지는 알아서 가져와서 해라.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제도적으로는 다양한 게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학생들 선발하는 방식에 있어서 방식이라든가 뭐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운영권을 갖다가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이제 교육청에 별도로 약간 독립적인 장학평가원을 따로 독립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이제 교육감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를 평가하는 거 장악하는 게 아니라 저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시민들의 그러니까 보편적인 원리 입각에서 평가가 독립된 그런 그 평가 기구가 이 학교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심사하고요. 그리고 지원할 것도 지원하고 또 책무성 관리도 하고요. 이런 기구를 별도로 좀 둘 생각이에요. 좋죠. 그렇게 하면은 상당히 문제가 좀 우리 예산을 쓰는데도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혹시 뭐 지금 시청자 얘기 좀 지금 우리가 듣고 있나요? 예. 예,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 그 토론 중에 질문사항 또 혹은 반대되는 사항 뭐 이런 거 있으면 지금 바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네, 댓글로 남겨주세요.